이전 강좌에서는 샘플링과 PAA를 사용해서 이 두 가지 알고리즘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또 실제 데이터에 적용을 해봄으로써 샘플링과 PA가 원본 데이터를 어떠한 형태로 표현해 주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두 가지 알고리즘은 구현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실제 원본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떠한 특징을 소실시킨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PIP, Perceptually Important Point라는 알고리즘을 오늘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샘플링의 문제를 다시 샘플링과 PAA의 문제를 확인을 해보면 원본 데이터가 만약에 이러한 형태로 원본 주식 데이터가 이러한 형태로 있을 때 이것을 샘플링 혹은 PAA를 적용해서 데이터를 표현할 경우에 원본의 특징을 훼손시킨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일한 크기로 간격을 나눠서 해당 점을 취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은 아니군요. 이렇게 동일한 간격으로 조각을 내서 그 선을 이은 방식이 샘플링 기법이었습니다. 근데 본 것처럼 샘플링을 통해서 얻은 이 선은 원본 데이터를 잘 표현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좀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해주는 방법이 PAA였고요. 이렇게 이 조각낸 사이에 있는 점에서 고점 혹은 저점이 있을 경우에 이러한 점까지 반영을 해줄 수 있도록 평균을 이용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샘플링보다는 PAA가 원본 데이터를 잘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아직도 PAA를 사용해도 원본 데이터를 잘 표현을 한다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인지적으로 중요한 점들이 있는데 특히 주식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나 저점이 중요하게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 따라서 만약 이런 데이터가 있었다면 우리는 인지적으로 이러한 점들, 인지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점들이 선택된 상태로 표현이 되길 바라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따라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었다면 원본 데이터를 좀 더 잘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러한 중요한 점들, 인지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점들을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알고리즘이 바로 이 PIP, PIPS라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주로 나타나는 기술적 시계열 패턴들, 즉 헤드 앤 숄더와 같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헤드 앤 숄더 같은 패턴들은 원본 데이터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도 실제로는 중요한 몇 개의 점이 이러한 패턴을 만든다는 거죠. 이 중요한 점들을 연결했을 때 헤드 앤 숄더와 같은 패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식 데이터에서 어떤 특정 패턴을 찾을 때 모든 데이터 점을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몇 점을 이었을 때 그 패턴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핍스를 이용해서 중요한 점들을 선택하는 방법을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차원을 축소하면서도 중요한 점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핍스의 목적입니다. 시계열 전체 모양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 요소를 당연히 더 중요한 점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주식에서는 쉽게 말하면 고점과 저점 이 사이에 있는 이러한 데이터를 판단할 때 이렇게 저점, 고점 이러한 점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점이 될 수도 있고요. 항상 고점이라고 해서 중요한 점이 아니고 이렇게 있을 때 이 부분이 이쪽보다 더 고점이지만 오히려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연결했을 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판단할 때 꼭 고점이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지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점들을 어떻게 알고리즘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가가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PIP를 사용하는 방법에는 3가지 기법이 있는데 결국에는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크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그 다음에 퍼펜디큘러 디스턴스, 버티컬 디스턴스 방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목적은 당연히 중요한 점을 찾는 데에는 동일한 목적이 있지만 이 중요한 점을 판단하는 기준을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사용할 것인가, 또 퍼펜디큘러, 그 다음에 버티컬 디스턴스를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중요한 점의 기준이 살짝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3가지의 모든 목적은 최종적으로 중요한 점을 찾는 것이라는 게 이 핍스의 키워드인데요. 핍스의 알고리즘을 잠시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두 핍스를 첫 번째 점과 마지막 점으로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타임 시리즈 P가 주어졌을 때 이 타임 시리즈에는 P1 데이터, P2 데이터, P3 데이터, 그리고 PM, 총 M개의 데이터가 존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1번째에 있는 P1 데이터, 그 다음에 2번째에 있는 P2 데이터, 그 다음에 3번째에 있는 P3 데이터, 그리고 이 사이에 점들이 있을 거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PM에 즉 N번째에 있는 데이터까지 해서 총 M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선은 핍스는 반드시 첫 번째 점과 마지막 점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선 핍스도 샘플링과 또 PAA와 마찬가지로 점의 개수를 미리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꼭 점의 개수를 선택한다고 해서 샘플링이나 PAA처럼 동일한 크기로 조각을 내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점을 그 선택한 개수대로 찾게 됩니다. 일단 만약에 10개 정도의 즉 250개의 차원의 데이터 중에서 10개의 중요한 점을 찾는다고 가정했을 때 일단 2개의 점은 먼저 선택이 되는데 가장 첫 번째 점과 가장 마지막 점이 선택된 점을 이제 PI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인지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다. 즉 PIP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는 PIP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 점과 마지막 점은 항상 PIP로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 PIP는 앞에서 선택한 두 PIP와 거리가 가장 먼 점이 P가 됩니다. 근데 이때 이 두 점과 거리가 가장 먼 점의 기준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기준에 따라서 PIP-ED, PIP-PD, PIP-VD와 같은 3가지 방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결국에는 다른 핍과 어떻게 거리를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거리가 가장 먼 점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기준에 따라서 3가지 방식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알고리즘만 봤을 때는 어떠한 방식이든 가장 거리가 먼 점을 또 그 다음 핍으로 선택을 합니다. 아직 3개밖에 선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4번째 핍을 찾아야 되는데 이때는 첫 번째 핍과 마지막 즉 3번째 선택된 핍 사이에 있는 점에서 가장 먼 점 혹은 3번째 선택된 점과 또 마지막 이 핍과 사이에 있는 점들 중에 가장 먼 점이 둘 중에 더 먼 점이 4번째 핍이 됩니다. 이건 실제 예제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요. 결국에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서 중요한 점들을 찾아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첫 번째 점, 이 부분이 첫 번째 핍이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 점이 두 번째 핍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핍의 기준은 이 첫 번째 점과 즉 첫 번째 핍과 두 번째 핍과 거리가 가장 먼 점이 되는데요. 여기에 예를 들어 수많은 점이 있는 시계열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모든 점과 거리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핍과 두 번째 핍을 기준으로 가장 먼 점을 찾을 때 첫 번째 방식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특정 점,
특정 점과 P2와의 거리, 그 다음에 특정 점과 PIP1과의 거리의 합을 이제 거리라고 판단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임의의 점, 이 점을 xn, yn이라고 했을 때 우선 첫 번째 핍 p1, x1, y1의 경우에 두 직선 거리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공식에 의해서 x1-xn의 제곱 플러스 y1-yn의 제곱의 루트를 씌우면 직선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x2와 y2, 즉 두 번째 핍과 이 특정 점 간의 거리를 계산을 할 때 마찬가지로 x2-xn 제곱 플러스 y2-yn의 제곱의 루트를 씌우면 이 두 직선 간의 거리를 구할 수 있고, 결국에 이 두 발생하는 직선의 합을 이 두 점 간의 거리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PIP ED, 즉 PIP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됩니다. PIP ED 방식으로 구현을 할 때는 거리를 계산할 때, 따라서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거리를 계산한 후에 그 거리가 가장 먼 점을 세 번째 핍, 즉 첫 번째 핍, 그다음에 두 번째 핍, 그리고 세 번째 핍이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거리가 가장 먼 점. 또 거리를 측정할 때 앞에서 사용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말고도 다른 방식이 있는데요. 일단은 P1과 원래 첫 번째 핍과 또 두 번째 핍, 핍2, 이 두 개를 연결한 직선을 긋고 이 직선과의 거리, 즉 직선과의 거리가 가장 먼 점을 선택하는 것이 PIP PD인 Perpendicular Distance 방식입니다. PIP PD. 따라서 직선과 점과의 거리를 측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직선과 점과의 거리를 측정을 해서 그 거리가 가장 먼 점을 그 다음 세 번째 핍으로 선택을 하는데, 역시 이 점이 가장 멀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또 PIP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직선 거리는 마찬가지지만 앞에서 PD 같은 경우에는 두 PIP를 연결한 직선과 수직하는 수선의 발을 그었을 때 발생하는 그 거리를 PD라고 했고, VD 같은 경우에는 그냥 X축에 특정 점에서 X축으로 수선의 발을 그었을 때 이 직선과 닿는 점과의 거리를 VD라고 기준을 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 PD 같은 경우에는 이 PIP 두 개를 연결한 직선과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의 거리를 PD라고 기준을 내렸고, VD는 이 직선과 수직하는 선이 아니고 그냥 X 또는 Y축에 평행하는 직선을 그었을 때 이 직선과 맞닿는 점 간의 거리를 VD라고 기준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모든 점과 이런 식으로 거리를 측정해서 가장 먼 점을 그 다음 PIP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VD를 선택하는 방식이라면 PD 방식 같은 경우에는 살짝 각도를 달리하여서 이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려줘야 됩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물론 대부분의 경우 PD나 VD는 비슷한 점을 가장 먼 점으로 선택하게 되지만 복잡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PD와 VD가 다른 점을 중요한 점이라고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PD를 사용할 건가, 또 ED를 사용할 건가, VD를 사용할 건가는 전적으로 이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 사용자의 몫이며,
어떤 것이 더 낫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측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의 차이이기 때문에 ED, VD, PD 중에 사용자가 마음에 드는 방식을 사용을 하면 되고, 일단 실질적으로 봤을 때 ED보다는 PD나 VD가 왠지 더 거리를 잘 측정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PIP에 대해서 방식, 알고리즘 기법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실제로 어떤 데이터로부터 PIP를 측정하는 순서를 살펴보면 역시 여기에서 맨 마지막 점을 첫 번째 PIP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PIP 첫 번째, 그리고 첫 번째 데이터를 PIP2라고 선택을 했고, 세 번째 PIP는 이 PIP1과 PIP2로부터 가장 먼 점이 PIP3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VD 기법을 사용을 했는데요. VD는 앞에서 본 것처럼 Y축에 평행하는 직선을 그어서 두 PIP를 잇는 직선과 맞닿는 점과의 거리를 측정해서 가장 먼 점을 선택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아마 이쪽 점이 이렇게 직선을 내리겠죠? 모든 점에 대해서 이렇게 내렸을 때 가장 먼 점이 아무래도 이 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거리가 가장 멀겠죠? 다른 점보다. 따라서 세 번째 PIP는 이 점이 선택이 되고, 이제 네 번째 PIP를 선택하는 방식은 이번에는 2와 1을 연결하는 게 아니고 이웃하는 두 PIP, 즉 PIP2와 PIP3를 연결을 해서 발생하는 직선과 점 간의 거리를 측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의 거리가 없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웃하는 PIP와의 선을 연결하고 점 간의 거리를 측정해서 가장 먼 점, 그 점을, 즉 이 영역과 이 영역 중에 비교를 해서 가장 먼 점이 그 다음 PIP가 선택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 부분이 아마 가장 거리가 멀기 때문에 네 번째 PIP로 선택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이웃하는 선과 거리, 또 이웃하는 선과 거리, 이웃하는 선과의 거리 측정을 했을 때 다섯 번째로 이 부분이, 즉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그 다음 PIP로 선택을 됩니다. 이 과정을 원하는 PIP의 점의 개수를 찾을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됩니다. PIP는 원본 데이터를 압축하고 또 중요한 포인트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만약에 원본 데이터가 이러한 상태에서 중요한 점 5개를 추출한다고 했을 때 데이터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보면 인지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점들을 잘 찾아내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원본 데이터가 250인데 그 중에 250개의 데이터를 PIP로 뽑아도 중요한 순서대로 점수를 매기는데도 PIP를 사용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원본 데이터가 지금 10개인데 10개의 PIP를 찾아가면서 어떠한 데이터가 중요한 데이터인가, 아무래도 첫 번째와 또 두 번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비교 대상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세 번째가, 또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이 그래프를 표현하는 중요한 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바로 PIP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PIP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코드로 구현을 해보고 주식에 관한 원본 데이터를 적용을 해봄으로써 실제로도 중요한 점을 잘 찾아내는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